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5급 첫 번째 시간 사람에 관한 한자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자 급수 5급은요. 6급 300자에다가 200자를 더한 것입니다. 주로 그 5급 배정 한자에 틀리기 쉬운 도금, 훈음, 반대자, 비슷한 자, 한자어, 고사, 성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자, 6급부터 2급까지 차근차근 공부해서 한자 급수 한번 따봅시다. 먼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든 한자 견줄비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양이죠. 둘이 서로 뭔가를 비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나란히 그려서 견주다, 비교하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자, 견줄비가 들어간 한자어는 비교, 비례, 비율, 비등, 비열이 있습니다.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거의 같다. 비율은 뭐 물과 소금은 몇 대 몇으로 섞는다 그런 거 비율 있죠.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죠. 될 화자는요. 사람이 반드시 서 있는 사람하고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을 두 개를 그려가지고 어떤 변화 모습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을 나타낸 거죠. 즉 사람의 변화된 모습. 누군가는 태어나고 살고 누군가는 또 살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고 인간도 변하고 식물도 동물도 모든 게 변화하죠. 그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바로 될 화자입니다. 될 화자가 들어가는 한자어는요. 화학, 변화, 화석, 풍화, 석화 이거 있는데요. 화학 변화라는 것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화학 물질에다가 예를 들면 어, 소금은 바다에 염전해서 만들어지지만은요. 산성하고 알칼리성을 합해서 그 중성을 만들어서 물을 끓이면 거기에서 소금이 나오죠. 이것도 하나의 화학 변화이거든요. 근데 금속에다가 산성인 물질을 떨어뜨리면은 가령 식초 같은 걸 떨어뜨리면은 그 철판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품이 생기잖아요. 이런 게 바로 화학 변화입니다. 뭔가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변할 변과 될 화는 두 개 비슷한 자입니다. 뜻이 비슷하죠. 화석은요, 꼭 살아있는 생물이 예를 들면 우리가 공룡 화석을 보는데 공룡 원래 살아있었던 동물이지만 그 땅 속에 묻혀서 그대로 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룡의 이빨 화석, 그럼 발 화석, 예를 들면 나무 화석 같은 경우도요. 화석 박물관에 가보면 정말 나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만져보면은 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정, 자수정, 뭐 석영, 그리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 다 화석이에요. 어떤 지구상에 있었던 물질들이 높은 압력이나 열에 의해서 성질이 변한 거죠. 어떤 변한 거는 바람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을 풍화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돌로 변하는 것을 석화라고 합니다. 화석은 돌로 된 거, 돌이 된 거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화학, 벨화자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자, 그칠지는요, 사람의 발 모양을 나타냈어요. 사람이 발이 있다고 계속 걸어가는 건 아니죠. 어떤 멈추어 있는 모양을 나타내서 그칠지라고 했습니다. 자, 발 모양을 나타낸 상형자인데 발은 가다가 멈출 수 있으므로 그치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자, 금지, 정지, 저지, 지혈 할 때 쓰이는 자입니다. 금할금 그칠지. 비슷하죠? 뜻이 머무를 점 그칠지. 그쵸? 막을 점 그칠지. 다 뜻이 비슷한 것입니다. 지혈,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딱 막는 것을 지혈이라고 합니다. 자, 건강할 건인데요. 건강할 건은
사람이 나고 세울고 나고 합해진 자예요. 그래서 형성자인데요. 이 건이 소리를 나타내죠. 사람이니 뜻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건강해야지 어떤 딱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 강건, 건전 할 때 쓰이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신선선은요, 사람이 나고 매산이 합해진 자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 돌을 닦는 사람이죠. 옛날 동양화에 보면 신선이 나와요. 복숭아를 들고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신선이라는 것은 돌을 닦는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신 신선선, 선약, 신선이 먹는 약,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약, 불로장생의 약을 선약이라고 하죠. 선약, 신선에 다 대한 거죠. 사람이 아니고 거의 신에 가까운 것이 신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리 위자는요, 사람이 나고 설립이죠. 사람이 서 있는 걸 나타내죠. 설립, 각골 문자 봐보세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은 그대로 나타냈죠. 나란히 병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자리 위자는 사람이라고 설립하고 두 개 합해서 사람이 서 있다. 그렇게 나타낸 회의자라고 뜻과 뜻을 모아놓은 회의자입니다. 설립은 사람의 정면 모습과 땅 모양이고요. 나란히 병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자리 위자에서 설립하고 나란히 병하고 한 번에 세 개를 석자를 배울 수가 있죠. 설립이 들어간 자리 위자가 들어간 한자어는 위치, 지위, 상위, 하위, 직위도 있죠. 직위, 어떤 직분의 위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위치, 그죠? 다툴경은 두 사람이 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나란히 둘이 경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걷는 사람이니 이게 바로 사람의 다리를 나타낸 거죠. 다리 모습입니다. 다투어 뒤쫓다. 너는 격렬하게 논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툴쟁, 경쟁하다. 뜻이 비슷하죠? 경기, 재주를 겨룬다. 경주, 달리기 내기하고 있죠. 경선,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면 한 지역구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그럼 두 사람이 서로 다투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거, 그게 바로 경선입니다. 경마, 말들이 달리기를 하죠. 그 중에서 가장 1등, 2등, 3등을 이렇게 겨루는 거, 그게 바로 경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맡길 임자입니다. 어떤 임무를 맡기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 담임 선생님이 있죠? 담임 선생님한테 그 학급의 학급 운영을 맡긴 거죠. 공부를 가르치고 생활 지도를 하고 그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각골 문자에 보면은 장인공에다가 이렇게 사람인이 있죠. 어떤 임무를 맡긴다는 거죠. 두 개 서로 반대로 돼 있죠. 각골 문자에는 글자가 옆으로 뉘어 있는 거, 서로 반대로 서 있는 거, 동서남북 좌우가 바뀐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맡기림자는요, 보증하여 청거한다는 뜻입니다. 갑골문에서는 관직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임무, 책임, 소임, 담임 할 때 어떤 일을 맡긴다라는 뜻으로 쓰인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할 전자는요, 사람이 나고 오로지 전하고 합해진 자예요. 뒷부분이 오로지 전자고 앞에 있는 것이 사람, 인변, 사람을 나타내죠. 이 오로지 전자에 나와 있는 이것이요, 어떤 실을 잡는 물레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레는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 회전하죠. 그래서 회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할전이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파발용 수레라는 뜻으로 생각되고 있답니다. 자, 전할전자가 들어가는 한자어는요, 전달, 구전, 입으로 전해진다, 부전, 자전,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유전자가 물려졌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즉, 아버지가 축구를 잘하면 아들도 축구를 잘하고. 그죠? 그래서 부전자전, 유전자가 물려받았다.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아버지하고 비슷할 때 부전자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머니하고 같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모전자전. 어머니하고 딸하고 비슷할 때는 모전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달을 타자입니다. 달을 타. 사람 인변에다가 어조사 야가 들어있죠. 이거는 타지, 다른 땅, 출타,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갔다. 타인, 나 말고 다른 사람. 자타, 자기하고 다른 것을 자타, 반대자죠. 스스로자, 다를 타는 반대자입니다. 비슷한 자, 반대자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급수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람의 모습에 관한 한자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2강, 사람의 모습을 본뜬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요. 생활에 활용하고 한자 급수도 따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